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정상들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이 열리는 캄보디아와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에서 미한일 3국 또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이들 정상들은 최근 잇따른 북한의 도발과 핵무력 강화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9일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11일부터 16일까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이번 다자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다자 회의에서 또 중요한 양자 회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한미일 정상회담은 확정이 됐고 몇 가지 양자 회담도 확정이 됐거나 또는 진행 중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3국 정상회담은 지난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번 미한일 정상회담은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 등을 구실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대규모 미사일 발사 도발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이번 3국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도발 위협과 3국 간 공조 대응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미한일 정상회담과 함께 미한 양자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11일 캄보디아 도착 직후 곧바로 아세안과 한중일 정상이 함께하는 정상회의에 참석해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13일 열리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는 지역적, 국제적 문제에 대한 한국의 기본 입장을 설명하고 자유와 평화, 번영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기여 의지를 강조하며 15일에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식량과 에너지, 안보, 보건 세션에서 국제사회에 한국의 역할 확대를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년임에 성공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도 G20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한중 정상회담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한중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불법적 핵활동에 대한 회원국들의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유럽연합과 한국, 일본 등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을 규탄하면서 북한이 즉각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77차 유엔총회가 9일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주제로 개최한 회의에서 유럽연합 EU의 올로프 스쿠그 유엔 주재 대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활동을 규탄하면서 북한의 협상 복귀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It is highly regrettable that the DPRK has not taken concrete verified action towards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e urge the DPRK to comply with its obligations under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o refrain from nuclear tests and ballistic missile launches, and to engage in a meaningful dialogue with all relevant parties to build a basis for sustainable peace and security. 김성훈 주 유엔 한국 대표부 참사관은 북한의 핵 개발은 최우선 순위의 비확산 현안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는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토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목표로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urge the DPRK to cease all destabilizing actions in violation of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positively respond to our proposal, and return to the path of dialogue, as well as the NPT and IAEA safeguards regime. 이시칸의 기미히로 유엔 주재 일본 대사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Japan strongly urges North Korea to take concrete steps towards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ing of al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ballistic missiles of all ranges, and related programs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호주, 알바니아, 리투아니아도 북한의 핵 개발을 규탄하고 비핵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앞서 제출한 성명을 통해 북한에서 핵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기존 평가를 재확인하면서 핵실험장이 다시 열렸고 시설들이 가동됐으며 영변 핵시설의 건설 활동이 지속되는 징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유엔총회는 IAEA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북한을 포함한 IAEA 관련 보고서를 주목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반발했습니다. IAEA is submitting report every year to the UNGA, which include content unilaterally talking issue with the DPRK. 김 대사는 그러면서 북한의 적대적인 세력들이 북한을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동자로 폄하하려는 사악한 선전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내 민간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은 10일 권영세 장관이 대북전단금지법 헌법소원 사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이 같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변이 공개한 의견서에 따르면 권 장관은 대북전단금지법을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 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이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정치활동의 자유와 또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살포 등의 행위에 대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으며 국제인권단체 등의 법철회 요구가 이어진 가운데 한변 등 27개 시민단체들은 법 공포 후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한국 국민의 거의 대부분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절반 이상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북송을 잘못된 결정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해온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는 10일 북한인권 국민인식조사 세미나에서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95.5%는 북한 인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고 76.4%는 더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답했으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2019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54.2%가 부적절하다고 답해 적절했다는 응답 34%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또 정치적 이념 상황과 무관하게 응답자의 60% 이상은 한국 정부가 북한 당국에 인권 문제를 직접 제기해야 한다고 답했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는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압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이 최근 동해 북방 한계선 NLL 이남으로 쏜 미사일이 60년 전 옛 소련이 개발한 구형 지대공 미사일로 밝혀졌는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관련 미사일의 낙후함 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직 미군 사령관들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연합훈련 등을 통해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9일 VOA에 한국 군 당국이 최근 속초 앞바다에서 수거한 미사일 잔해물은 북한이 앞서 울산 앞바다로 발사했다고 주장한 순항미사일 2발 중 일부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미사일이 1960년대 옛 소련이 개발한 SA-5 지대공 미사일로 판명됐다는 한국 군 당국의 발표와 관련해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낙후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what they showed us
was a missile capability that is old and is obsolete. It's designed to shoot down South Korean and U.S. aircraft, but can also be used to strike targets on the ground. It is an obsolete weapon that is not very effective.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 미사일이 직진 방향으로 상당히 비행한 점을 지적하면서 우발적인 NLL 이남 탄착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오래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신형 미사일 제조에 대한 비용 부담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It could be the case that it's either costing him too much money to make all the new missiles that would perform properly, or he's running out of supplies of missiles. And so he tried to take some old missiles that he's not so sure are good anymore and use them in order to cover his needs. 이런 가운데 전직 미군 사령관들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대북 억지 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육군 대장 출신으로 2011년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서먼 전 사령관은 미국이 한국, 일본 등과 벌이는 영내 훈련은 공격 훈련이 아니라 동맹 보호를 위한 방어 훈련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이 강력히 반발한 미한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과 관련해 한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공중 방위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se are defensive exercises, and I think it is good for the combined force to exercise its joint and combined capabilities. I think that's essential to maintaining readiness and keeping a strong deterrent against North Korea. 미국 해군 태평양 사령관 출신인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국과 미한 동맹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북한의 시선 끌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미한 연합훈련의 확대 강화의 중요성을 거듭 말해왔다며 미한 동맹이 도발적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터무니없으며 북한은 오히려 핵무기와 운반수단으로 한국과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이 협상장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순진한 희망으로 너무 오랫동안 훈련에 공백이 생겼다고 지적하며 연합훈련 확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 서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또다시 포착돼 올해만 2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가 지난 8일 북한 서해 초도 해상을 촬영한 플래닛 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길이가 90m와 50m인 선박 두 척이 서로 붙어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미국 정부 등이 지적한 북한의 전형적인 불법 환적 모습으로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연례 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이 공해상이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벌이는 신종수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는 플래닛 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지난 4월 이후에만 모두 26건의 선박 간 환적 의심 장면을 포착했고 이번 한 건을 포함하면 북한 서해 인근에서 포착된 환적 의심 사례는 올해만 모두 27건에 이릅니다. 북한은 미사일에 쓰이는 자금을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써야 한다고 제임스 희넌 신임 서울 유엔인권소장이 밝혔습니다. 희넌 소장은 10일 서울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이딴 무력 도발에 대해 유엔 차원에서 수년에 걸쳐 지적하는 것은 북한이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원을 인권을 충족시키는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가 자원을 활용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인권 침해라면서 국가는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처를 할 의무가 있고 모든 자원을 동원해 식량 접근과 보건, 교육, 또 사회보장 등 기본적 필요를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